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마일러의 최승우입니다. 네, 저는 이스마일러에서 저희 소프트 이스마일러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소개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해 주셨던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사용자층이 지금은 굉장히 좀 폭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하시는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변화된 것들도 같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잘 아시는 분들도 한번 이스마일러가 이렇게 발전됐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좀 느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시 반 식사하시기 전까지 해서 저희 이스마일러가 교육 받으시는 회사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스마일러가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좀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2시간 정도 더 해서 사용법 자체는 마스터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 이제 다른 분석하시는 분이 오셔서 마지막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저희 이스마일러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저희 이종합 선생님께서 저희 이스마일러가 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너희 이스마일러가 뭐야? 라고 고객분들이 물으시면 저희가 이 장표를 꺼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은 저희 이스마일러는 원래 저희가 2000년에 회사 설립되면서부터는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로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동영상에 소리가 나오네요. 혼란 동영상 소리가 나와요.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소리가 나서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시작이 됐는데 2012년부터 빅데이터 이슈되면서 빅데이터 기능도 넣었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저희 소프트웨어에 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타이틀을 보시면 통계,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이다 라고 저희 이스마일러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서 또 설명 들으셨지만 멀티모달 요즘에 이제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 마이닝 할 때는 정형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들도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이러한 음성,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들도 같이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제 다 돌아서 끝났군요. 그래서 수치, 텍스트, 이미지, 지금 보셨던 동영상, 그리고 오디오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 이스마일러 지금 저희 중간에 있는 게 저희 이스마일러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소개를 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저 끝에 있는 예측, 분류, 분집, 연관규칙 그리고 자가학습이라던가 학습, 그리고 가시화, 정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저희 이스마일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스마일러는 그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오프라인 분석 도구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우리가 실시간 시스템을 연동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 보신 우측에 가장 밑에 있는 이스마일러 IMS라고 해서 실시간 증명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이스마일러에서 만든 모델을 이스마일러 IMS에 탑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업용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이스마일러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최신의 알고리즘들이 안 들어가 있네요.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기 전에 지금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오픈소스하고 저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R이나 파이썬 이런 것들 이용을 하셔서 최신의 알고리즘도 같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시마이너를 쓰실 때의 장점은 데이터 가공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신의 알고리즘만 R이나 파이썬 연동을 이용을 하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무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시마이너가 발전된 그 상황을 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기에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로 시작돼서 데이터 마이닝의 그 기본 기능이 예측 분류 그리고 연관성 규칙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 시작해서 사용이 편리한 GUI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데이터 마이닝 시절에는 저희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빅데이터 AI 분석 그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은 기존의 기능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 통합 분석 환경을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GPU를 활용해서 굉장히 가시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약된 정보를 차트를 통해서 보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긴 장기간의 데이터 그리고 여러 태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같이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GPU를 활용 고성능 차트도 저희가 새롭게 장착을 했고 그리고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 기능까지도 저희가 같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까지만 있었다면 이제 강화학습까지 같이 포함된 딥러닝 기능까지 같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로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시마이너 그 기능적인 것들을 조금씩 접근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 형식으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가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다라면 이런 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오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들을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시겠죠. 그리고 같이 또 모델링 보드를 통해서 뭔가를 예측한다거나 분류한다거나 이런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분석된 결과는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담는다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보는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모든 작업을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연결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으로 짜세요라고 하면 그걸 막 그 로직을 다 기억하면서 다 프로그래밍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아이콘을 가져다 놓고 내가 흐름에 맞춰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노드의 속성을 정의하는 작업만 하시면은 좀 더 쉽게 분석에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기능도 저희가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일단 비정형 중심으로 몇 장 좀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 분석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어떻게 적용데이터하고 좀 융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쭉 데이터 긁어서 그 파일 입력로드로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읽혀진 데이터는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형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가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정형화가 되고 그렇게 정형화된 이후에는 이시마이너의 기본적인 정형 분석 기능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텍스트 분석에 관련된 텍스트 마이닝을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능하고
같이 융합해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어널리틱스라는 명칭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흘러다니면서 뭔가 분석하기는 조금 통합해서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지, 비정형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이미지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형 데이터하고 융합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는 우리가 개별 파일 하나하나로 해서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어떤 통째로 폴더에 있는 모든 거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들은 여기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썸네일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특정한 이미지를 골라서 내가 이미지 필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미지 처리 노드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필터, 다양한 필터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요 위에 있는 예시를 보시게 되면 필터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지 통계량을 구해서 실제 정형 데이터하고 같이 또 융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분석은 리소스를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영상 분석 모델을 물론 저희 이시마인을 통해서도 만드실 수 있지만 일단은 외부에 이 모델들은 또 잘 많이 학습해서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ONNX로 해서 저희 동영상 분석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고 탑재된 그러한 동영상에 대해서 모델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다시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돌리게 되면 모델을 우리가 만약에 개체를 인식하는 이런 욜로 모델을 적용을 시켰다. 그러면 얘가 로그로 얘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뭐 바다예요, 하늘이에요, 책이에요, 막 쭉 떨굴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로그를 이용을 해서 다시 로그를 정형화해서 이시마이너의 분석 기능과 같이 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GPU를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 가시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로 들은들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번 실습 과정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1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들도 거의 1초 이내로 디스플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프트웨어의 또 하나의 장점은 분석해서 어떤 모델링을 한 후에 이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의 결과를 가시화하고 그다음에 저런 형태가 됐을 때 어떤 인자가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지 여러분들이 키 순서대로 저게 많이 영향을 미쳤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이런 기여도 차트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도 실질적으로 연동을 시켜서 저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그 시점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MSPC 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가 R이나 파이썬 연동모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고 물론 쭉 처리를 하신 후에 파이썬 연동모드를 통해서 최신의 알고리즘을 스크립트에 작성을 하셔서 실제 결과들은 또 이시마이너 차트나 그다음에 DB 저장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시마이너 IMS하고의 연동입니다. 그래서 이시마이너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분석용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델은 이시마이너 IMS에 탑재해서 이제 공정을 모니터링 하시거나 아니면 제어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MS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 효율적 처리, 편리한 모델 관리, 그리고 모델 실행 관리를
실행 결과를 직관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버하고 데이터하고 연동하는 부분, 모델 실행하는 부분이 서버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뷰어,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뷰어 같은 경우는 보통의 회사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쓰시는 포탈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뷰어는 그 고객사에서 주로 요구하시는 거는 데이터만 연동해 주세요. 우리가 화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스마일에서 만든 모델을 시스템화해서 온라인에서 돌릴 수 있는 이스마일 IMS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마이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이너 화면 구성부터 해서 기본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이너를 쓰려면 우리가 뭐든지 처음 하려면은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 물론 다른 데에서도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저희 내부에서 뭘 저런 용어로 쓰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주신다라면 좀 더 교육 기간에 저희가 하는 그 말들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이는 자, 여기 그 우측에 보이시는 이게 저희 이스마이너의 화면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여기에 위에도 상단에도 있죠.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저희가 노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명령을 그렇게 노드라고 했고요. 그래서 노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단위다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제공되는 형태는 아이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드들에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한 이런 그 가지를 저희가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스트림, 그 다음에 또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해서 요 차트 보는 요 부위로 스트림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밑으로 가는 스트림, 이렇게 3개의 스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 우리가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스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 여러 개가 구성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드를 가져다가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그 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창, 그러니까 작업창 이런 용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드들을 가져다가 연결해서 기능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거를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또 명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거는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ECM이라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ecm이라는 이제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탐색기 보시다가 ECM이 뭐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거는 이스마이너로 만들어진 이제 프로젝트를 구현한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소스 창이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데이터 탐색기 같은 거라고 폴더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폴더를 보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어떤 폴더를 지정을 해 놓으면은 이 폴더 밑에 있는 데이터 혹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제 목록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리소스 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탐색기는 저희 이제 실습을 들어갈 때 실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엑셀처럼 그리드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명을 하자라면 데이터 탐색기고요. 그 데이터 탐색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데이터를 탐색적 분석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계열 분석도 그 데이터 탐색기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통계 분석도 그 탐색기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기라는 용어도 저희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ECL이라는 또 확장자를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 윈도우에 탐색기를 보시게 되면. 근데 ECL은 뭐냐면 저희가
EC마이너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 파일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ECL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텍스트나 CSV 파일 형식의 파일보다는 훨씬 더 속도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CL은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고 EC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저장 파일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GMS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모델링하면 어떤 패턴이 수식이나 이런 것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수식들이 저장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GMS 형태로 확장자를 가지고 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ECL, ECM, GMS 이런 파일 형식이니까 이런 것들은 EC마일에서 만든 형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희 EC마이너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저렇게 메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메뉴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 장표로 한번 또 훑어보고요. 실제 EC마이너 띄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메뉴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리소스 창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노드들 모음이 있는 노드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프로젝트를 여러분 구성할 수 있는 작업창, 프로젝트 창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각각 노드별로 제공되는 어떠한 속성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노드 속성 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도움말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드에 대한 동적 도움말과 그리고 속성, 그 노드 속성 창에서 보여지는 그 기능들이 이게 뭘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간략하게 넣은 그 속성 도움말까지 동적 도움말 저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그런 그 스텝별로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됐으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얘기가 될 거고요. 메시지 창에서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 저렇게 분홍색으로 붉은색 기통으로 메시지를 띄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를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그 노드에서 에러가 났다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X표를 저렇게 빨간색 X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를 좀 빠르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진행하는 모든 말들, 그 다음에 저희 EC마이너의 사용법 이런 것들은 도움말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모음말을 이용을 하신다라면 이제 실제 실무에서 쓰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모음말 찾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드 사용부터 해서 기초 사용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EC마이너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EC마이너를 한번 다 띄워보시죠. 지금 바탕화면에 혹시 설치하셨을까요? 바탕화면에 EC마이너라는 아이콘이 있을 텐데 실행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실행까지는 다 확인이 됐죠? 네. 자, 그러면 EC마이너를 한번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뭔가 위치를 특정을 해서 노드는 위에 있고요. 리소스는 좌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속성창은 우측에 있고요. 메시지는 아래에 있고요. 이렇게 줄줄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은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떼서 우리가 윈도우 어떤 특정한 하단으로 옆에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도 쓰실 수가 있고요. 잘 안 붙네요. 네, 이렇게 붙여서 모두 소통창을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예 요 밑으로 붙여서 사용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노드 속성창이 없어졌어요 라고 전화를 주세요. 이럴 때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기 위에 상단 메뉴에 보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 모음을 보시면은 제가 없어졌었던 이 노드 속성창이 체크가 안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여기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사라졌던 노드 속성창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없어졌다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게 이제 많이 쓰니까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은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특정해서 위치를 말씀드렸지만 위치는 여러분들 임의로 수정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드들을 한번 가져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일단 도움말도 저는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말을 없앴고요. 이렇게 작성된 화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드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리소스 창에 오늘 여러분들이 실습하시거나 이제 3일 교육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교재들을 여기다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제 파일이라던가 실습하실 수 있는 파일들을 넣었는데 그거를 한번 폴더를 지정하는 방법부터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등록되어 있는데 일단 삭제하고 하고 다 삭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제하는 건 이제 삭제부터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삭제하는 건 실제 폴더가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요 위에서 하단에 이런 폴더들은 그냥 내가 지정한 것만 삭제하고 데이터가 삭제되진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 폴더를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폴더는 리소스 창에 로컬이라고 되어져 있는 로우가 있을 겁니다. 로컬에서 저는 그냥 여기에 이제 아이콘을 이용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측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작업 폴더 추가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이런 경로 선택 대화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탐색을 누르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폴더 다릅니다. 여러분들 설치된 거는 바탕화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폴더 구조가 달라서 제가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 정기교육이라는 폴더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2024년 정기교육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혹시 없으신가요? 저 혹시 여기 안 되시는 분들 좀 바탕화면에 제가 깔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바탕화면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받으실 파일이 압축이 되어져 있으면 압축까지는 해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노드 속성 자체가 없어졌으면 위에 상단에서 메뉴에서 앉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뒤에 계실 것 같은데요. 다 드신 거죠? 그러면? 네, 풀어요. 네. 안 되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다른 거는 중요치 않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폴더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네, 저는 D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2024년 정기교육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2024년 정기교육이라는 이 폴더가 작업 폴더 명칭으로 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바탕화면 밑에 이제 2024년 정기교육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정기교육이라는 폴더가 리소스 창에 생길 겁니다. 자, 여기가 생기셨죠? 그러면 이거를 왜 굳이 맞추냐면요. 저희가 사람마다 이 폴더 구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작업하는 이 폴더 구조나 그다음에 옆 사람이 하는 게 다 다른데 우리가 그러면 옆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를 내가 가져와서 실행시킬 때 다시 이 자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이걸 다 다시 한번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 불편하니까 우리가 먼저 같이 한 팀이라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이 2024년 정기교육이라는 거를 작업 폴더 명칭으로 만들자. 라고 하면은 그 약속만 지키시면 요 이제 하위에다가 폴더들을 놓고 구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PC에 가져다 까시든지 간에 다 실행시키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같이 여기까지 와봤고요. 그러면 24년 정기교육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3일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이런 규제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 데이터 이시마이너 사용하기 부분이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밑에 실습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파일을 쭉 내리시면 여기에 이시마이너 사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이시마이너 사용법을 들어가서 활용 예제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파일들이 여러 개 떴습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이 리소스 창에서는 작업 폴더를 지우는 거는 실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담 없이 쓰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하단에 실제 개별적인 파일들은 여기에서 삭제를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그럼 실제
그 탐색기 내에서 파일 탐색기 내에서 하는 그 행동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삭제하거나 이름 바꾸는 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여러분들 진짜로 하셔야 될 때 그 액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깔았고요. 제가 이제 설명도 별로 안 하고 굳이 어렵게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제부터 노드들을 가져다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현을 한다라는 거는 노드들을 여기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드를 가져오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픽하게 그냥 쭉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